안녕하세요. 화가제 김진석입니다. 오늘은 장제라는 인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장제가 좌우명처럼 여겼던 문장을 읽어보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위천지 입심, 위생민 입도. 천지를 위하여 마음을 세우고 백성을 위하여 도를 세운다. 위왕성 개절학, 위만세 개태평. 옛 성인을 위하여 끊어진 학문을 잇고 만세를 위하여 태평을 연다. 어쩐지 굉장히 웅대한 느낌이 들죠? 넓은 마음을 가진 성인의 면모를 원대하게 선언한 명문입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장제가 꿈꿨던 성인의 포부를 되새깁니다. 오늘은 이 장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장제는 북송시대의 사람으로 1020년에서 1077년까지 살았습니다. 자는 좌우이고 호는 횡거입니다. 공부하시다가 횡거 선생이라는 인물이 나오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장제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제의 호가 횡거인 이유는 장제가 장안 인근 횡거진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살았던 지명을 호로 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유명한 조선 유학자 율곡 이이 선생의 호인 율곡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장제의 조상들의 근거지는 하남성 개봉이었지만 장제는 섬서성 장안에서 태어났고 유년 시절은 횡거진에서 보냈습니다. 장제는 어렸을 때부터 병법을 말하길 좋아했다고 해요. 사람을 모아서 오랑캐에게 빼앗긴 지역을 되찾아 오려고 했다고도 하니 상당히 진취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장제가 21살 때 당시 국경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범중엄에게 오랑캐에게 맞서 싸울 기회를 청하는 변이구조라는 글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훌륭한 학자이자 정치가였던 범중엄은 장제의 이 글을 읽고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고하였다고 합니다. 유학자는 스스로 일륜도덕의 가르침을 즐겨야 하는데 어찌 병법에 심취한단 말인가. 그리고는 사서 중의 하나인 중용을 읽을 것을 장제에게 권했다고 합니다. 장제는 범중엄의 권유를 받아들여 중용을 읽었으나 만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며 불교와 도교도 열심히 공부해봤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얻는 바가 없다고 여기고 다시 유교 경전 공부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장제는 30대 후반의 나이가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마 유교 경전 공부에 매진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바로 장제와 정호 정희 형제의 만남입니다.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성리학의 성립에 크게 기여한 인물을 5명 뽑아 북송시대의 다섯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북송오자라 칭했습니다. 그 5명에 장제, 정호, 정희 세 사람이 속합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주돈이와 소홍인데요. 다음 기회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제의 고모가 정호 정희 형제의 할머니예요. 즉 장제가 정호 정희 형제의 오촌 아저씨뻘이 됩니다. 북송오자로 함께 손꼽히면서 친척 관계이기까지 하니 만남이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장제가 37살 무렵 장안에서 과거를 준비하면서 주역을 강론하고 있었는데 정호 정희 형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장제는 이 두 형제와 유학의 깨달음을 함께 토론했고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도가 절로 충족되는데 어떻게 다른 것에서 깨달음을 구하겠는가? 성인의 말씀의 요체를 깨닫고 나니 불교와 도교 같은 다른 학설이 필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리학을 성립하게 한 스타 5명 중 3사람이 만나 토론했으니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38세 때 장제는 드디어 과거에 합격합니다. 앞서 등장한 형제 중 형인 정호도 이때 장제와 함께 과거에 합격합니다. 정호가 장제보다 12살이나 어리니 일찍 관직에 오른 것은 아니었네요. 이렇게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장제는 10여 년 동안 여러 벼슬을 맡으며 성실하게 일합니다. 이 시절에 바른 정치를 펴려고 노력했던 장제의 모습이 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50세 무렵에 장제는 당시 유명한 유학자이자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정치가 왕한석과의 갈등으로 병을 핑계 삼아 관직을 내려놓고 횡거로 돌아와 은거합니다. 왕한석의 신법에 동생 장전이 반대하여 좌천된 일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과거 공부에 매진하며 학문을 탐구했었고 이후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서 실제 정치까지 해보았으니 경지가 더욱 성숙한 상태였을 겁니다. 하루 종일 방에서 정자하고 책을 읽으며 사색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한밤중에도 일어나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 장제가 57세 때 그의 대표작인 정몽을 완성했습니다. 정몽은 목매함을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장제의 깨달음이 담긴 수준 높은 걸작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 정몽을 해설하는 영상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위 링크를 클릭하셔서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제의 최종 결과물인 만큼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렇게 정몽을 완성하고 다음 해인 58세 때 장제는 지병이 심해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법을 즐겨 말했을 정도로 진취적인 성격이었던 장제는 유교경전에서 깨달음을 얻고 늦은 나이에 관직에 진출하여 바른 정치를 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의 모든 학문적 탐구와 경험을 결집하여 말년에는 그의 대표작 정몽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후에는 주자에 의해 성리학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북송 오자로 추대됩니다. 정의는 장제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앞선 성인들이 밝히지 못한 바를 확충했다. 맹자가 성선과 양기를 논한 것과 공이 같았으니 맹자 이후로부터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이처럼 장제는 당시 예법과 정치제도에만 국한되었던 유학을 명실상부하게 성인의 학문으로 되살렸습니다. 마음속에 온 우주를 품고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제의 생각은 이후 유학이 동아시아 주류 사상이 될 수 있게 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분께도 장제의 숨결이 느껴지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제의 삶에 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